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8월 21일 일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1,200달러, 이더리움 1,500달러 마이너스 4.7%, 리플 도지 플러스에 에이다, 솔라나는 이더리움하고 같이 마이너스고요. 비트코인 하루 전 마이너스 9% 대폭락 이후 주말 동안 당장의 하락보다는 횡보를 하면서 안정적인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에 비해서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데 최근 같은 장에서는 손절 라인을 확실히 책정을 해두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비트코인이 2500달러 아래로 4시간보 마감을 하거나 2300달러 7월 26일 저점 아래로 내려가는 폭락이 나오면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도 매도를 하셔야 되고요. 이더리움 역시 1570달러 애매한 구간에 걸쳐 있는데 1500달러 아래로 떨어진다면 이더리움 비중 확실히 줄이셔야 하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당장에 마이너스 9% 큰 폭의 하락은 있었지만 완전히 시즌 종료다 보기는 어렵고 코인 채굴업자들 세력들 매도량 증가량이 최근에는 단기 폭락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왼쪽 하단에 중경투가 유심히 보는 거시경제 충격 하락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하락이다 볼 수가 있고요. 거시경제 하락으로 폭락 오면 작년 11월 비트코인 69,000달러 폭락부터 단기 폭락으로 이어지지 않고 주말에도 계속 폭락하는 지속적인 폭락장 만들어졌고요. 특히 5월 10일 루나 사태 때 보면 주말 동안 비트코인 이더리움 할 거 없이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계속 하락을 하면서 줄줄 흘려내렸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에는 약간 반등 정도로 주면서 비트코인 약간 회복하는 모습이다 볼 수 있고요. 하지만 2차로 추가 하락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번에 비트코인 하락했는데 바닥이 어디냐? 투자자들 얼마나 팔았냐를 보실 때는 RSI 보조지표로 여기 RSI 30포인트 아래로 과매도 구간이 나왔는지 아닌지를 유심히 보셔야 되고요. 이번 비트코인 폭락, 비트코인 롱 포지션 대량 청산되고 순식간에 일어난 하락이었기 때문에 세력들 개인들 너나 할 거 없이 시장가로 비트코인 매도를 했고 순식간에 비트코인 RSI가 절벽이 나오는 과매도 구간이 났습니다. RSI 20포인트 아래 10포인트 부근까지 하락을 했고요. 이런 과매도 구간이 나오면 팔 사람은 팔았고 세력들이 이번 거대 상승 직전 개미 털기로 다수의 개인들 물량을 털어냈다 볼 수 있습니다. 세력들 입장에서는 작전 성공이죠. 그리고 지금이 바닥이 아니냐 질문을 주시는데 6월 14일 미국 금리 인상으로 폭락 왔을 때 보시면 4시간봉 RSI 과매도 나오고 난 다음 월디 RSI 30포인트 아래로 떨어지면서 추가적인 폭락이 났습니다. 비트코인 22,000달러 하락 이후 다시 하락 오면서 17,000달러까지 비트코인 하락을 한 거고요. 2만 달러 찍고 살짝 반등 오니까 이전에 못 팔았던 개인들도 추가로 손절을 하면서 하락폭이 더 커졌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처음에는 세력들 위주로 물량을 던졌고 그 다음 개인들 추가로 매도를 한 거죠. 때문에 지금처럼 RSI 과매도된 구간에서는 여전히 못 판 개인들이 많기 때문에 추가 하락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볼 수 있고요. 한 번에 이런 긴 장대 음봉 나오고 난 다음 살짝 반등 온 다음 큰 하락은 공식이다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8월 22일 영국, 중국, 인도, 멕시코 25일 한국 금리 인상 8월 26일에는 미국 잭슨홀 파월의장 나오는 미팅이 있고요. 영국, 중국 금리 인상은 선반영에 미국이 아니라서 영향력이 작다고는 하더라도 문제는 8월 26일 잭슨홀 미팅 전까지 비트코인 움직임이고요. 작년 8월 27일 미국 잭슨홀 미팅 때 비트코인 움직임 보면 상승 이후 단기 조정이 크게 왔습니다. 작년 7월 말 여기 상승 구간이 커서 단기 하락 빨간색 구간이 작아는 보이지만 이번과 비슷한 마이너스 10% 하락이었고요. 이때도 폭락이 올까봐 매수가 쉽지 않은 지점이었습니다. 그러다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의장 테이퍼링 긴축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 추가적인 상승이 매우 빨랐고요. 9월 7일 유럽 20일 테이퍼링 언급으로 비트코인 다시 폭락은 했지만 1차로 지지선 라인은 지켜줬고 다시 하락이 왔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큰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상황도 보면 고점 대비 하락은 했지만 1차 라인 지지선까지는 지켜주는 모습이고요. 비트코인 2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라 볼 수 있고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알트코인을 현금화 하셔야 됩니다. 이번 비트코인 알트코인 폭락자 주요 원인이었던 비트코인 채굴업자들 코인 지갑 현황을 보면 매도량 하루 전보다 크게 줄어든 것은 아닌 걸로 차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채굴자 움직임이 폭락 이후 코인 가격 추가 하락에 큰 자극 줄까봐 지속적인 매도는 자제하는 모습이다 볼 수 있고요. 채굴자 매도한다고 해서 비트코인 100% 하락이 크게 오는 것은 아니지만 단기 횡보 상승장에서는 채굴자들 물량이 많기 때문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채굴자들 지갑이 비트코인 총 180만 개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 정도 물량이면 전량 매도해서 비트코인 가격 거의 제로로 수렴할 수도 있지만 2017년부터 비트코인 오를 때마다 조금씩 매도하고 최대한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자극 안 주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폭락하면 가장 손해 크게 보는 것이 이런 채굴자들 세력들이 메인이 될 듯 하고요. 때문에 완전히 시장 무너지게 매도는 안 한다 볼 수 있습니다. 코인 채굴 기업을 미국에 상장되어 있고 금융회사나 민간 기업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복잡하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코인 채굴 기업은 대부분 코인 거래소의 자회사나 협력업체가 대부분이고요. 코인 세력 중에 자금력 파워가 가장 강한 세력이 첫 번째 코인 거래소이고 코인 거래소가 코인 채굴업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바이낸스 거래소, 글로벌 거래소 중 거래량 1등으로 다른 거래소 다 합쳐도 바이낸스 거래소보다는 여기 히트맵에서 보시듯이 바이낸스 거래소의 거래량이 절대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FTX, 바이비트, 업비트 다 합쳐도 바이낸스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규모다 볼 수가 있고요. 바이낸스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채굴업 1등이 엔트마이닝으로 바이낸스 창업자 창펑자오의 회사이고요. 기본적으로 코인 채굴업은 애플, 테슬라, 한국의 삼성같이 상장 기업들은 거의 투자를 안 합니다. 코인 채굴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지만 안다고 해도 기존의 올드 주주들 반대가 심하고 주가 떨어질 게 뻔하니까 VC 벤처 투자 형식으로 작은 비중만 코인에 투자한다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바이낸스 거래소 창펑자오 손에 놀고 있는 거 아닌가? 채굴자들 보유한 비트코인 180만 개 다 팔아버리면 언제 또 비트코인 폭락올지 모른다 때문에 코인 꼭 보유를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주실 수도 있는데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 보면 1등 주주가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주식의 25% 이상 보유를 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 보유한 25%다 팔면 테슬라 주가도 폭락을 하는 거죠. 애플하고 삼성전자 모두 대주주 1등 주주 있고 1등 주주 전량 매도하면 주가나 비트코인 가격에도 영향이 큽니다. 기본적으로 세력들 황금알 낳는 거위를 굳이 팔려고 하지 않고 자식에게 세습하는 경우가 많죠. 코인 채굴 거대 세력들 비트코인 이후 추가 상승 더 할지 알고 단기에 매도량 늘렸기 때문에 채굴업자들 세력들 추가 매도는 좀 더 지켜보다가 우리가 대응해도 늦지 않을 듯 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손절 라인 부분까지 지켜준다면 채굴자들도 더 이상 매도 안 할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 추가적인 폭락 오면 세력들 이런 거래소 기업들이 손실이 더욱 커진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코인 시장의 긍정적인 점은 작년 12월 8일 이더리움 에로 글래셔 하드포크하고 비교는 안 되게 더 큰 이더리움 머지 빅뱅 이벤트 있는 하드포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9월 15일 이더리움 하드포크 예정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당장 하락하니까 개인들 매도는 많이 했는데 무엇보다 9월 15일 이더리움 하드포크 머지 이후에는 코인 시장 판도가 매우 빠르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머지 하드포크 2.0 지분 증명으로 바뀌면 앞에서 본 채굴자들이 이더리움 채굴기로 채굴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더리움 지분 증명으로서 이더리움 회사에서 이더리움 유통량을 관리를 하는 거죠. 이더리움 회사도 세력이긴 하지만 채굴자와 이더리움 운용회사 세력 비중은 비슷하다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더리움 하드포크 9월 15일에 나오면 이더리움 힘의 균형이 이더리움 회사로 옮겨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트코인 대량 매도로 인해서 채굴자들이 시장에 겁을 준 거다 볼 수 있는데 이번 하락장에서 이더리움 역시 비트코인하고 하락은 했지만 비트코인하고 같은 수준의 하락은 아니었다 볼 수 있습니다. 올해 2월 하락장에서는 이더리움 호재 없으니까 비트코인 하락하고 이더리움 하락 비중이 1대1 거의 비슷했고요. 하지만 이번 이더리움 하락은 여기 지지선까지는 아직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보다는 당장의 하락폭이 이더리움이 작은 거죠. 이번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8일 이더리움 에로 글래셔 하드포크 할 때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고점 대비 이더리움 하락은 컸지만 하드포크 전 이더리움 전고점 부분까지는 반등이 크게 나온 적이 있고요. 시장 거시 환경, 채굴자들 추가 매도 같은 변수에 따라서 달라는 지겠지만 9월 12일 이더리움 하드포크 전에 이더리움 다시 상승하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하지만 이더리움 여기 라인 1300달러 여기가 무너지면 이더리움도 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손절 라인을 확실히 두고 안전 투자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하지만 손익비 측면에서는 이더리움 여기 라인까지 내려오면 소액 정도는 한번 담아갈 만하고 다시 여기 마지막 지지선 무너진다면 손절을 하는 걸로 수익은 크게 손실은 작게 하면서 손익비 측면에서 괜찮은 구간이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